안녕하세요. 아유, 전시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전시장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전처 동행전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구둣불 이렇게 2개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 고전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뭐 예주쌍집이라든지 또 어디 서벌인가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 속에 이제 전서 쓰기를 초서 쓰듯 하고, 초소 쓰기를 전서 쓰듯 해라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어렸을 적에 우리 뭐 그때 우리 선생님 월당 홍진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서단에 그 서예 이론을 많이 강의를 하셨어요. 한학자시 아주 큰 한학자셨는데 근데 그분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요번에 마침 잘 됐다 그런 거 2개를 한번 합쳐서 뭐가 연관성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연관성을 못 찾겠어요. 다만 이제 전서가 조금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원필이라서 초서도 이게 돌아가는 게 둥글둥글해서 아마 그런 면에서 조금 상통한 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전서 이 초서가 워낙 달라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우리 선생님 말씀, 고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전서는 너무 근엄하게, 너무 그냥 장중하게만 쓰려고 하지 말고, 또 초서라고 해서 너무 뭐 좀 빨리 쓰고 날려 쓰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서를 날려 쓰지 말고 전서 쓰듯이 조금 초서는 이렇게 좀 겸손하고 엄정하게 쓰는 게 좋다.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두 개가 뭐가 무슨 서로의 관계가 있을까 싶어서 상응전이라고 하려다가 전초 상응전, 그러다가 이제 뭐 부득불 전초 동행전이라고 하게 된 거죠. 네, 선생님 오랫동안 순수한 어떤 전통 그 서예 이런 걸 고집하시면서 이렇게 훌륭한 작업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네. 그런 이유와 그걸 전통적인 어떤 서예를 유지하시는 그런 의미,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네요. 그렇죠. 되게 이제 우리는 옛날에 그러니까 뭐 50년도 더 됐으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 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 공부를 튼튼히 해라라는 말씀에 무슨 해서 정자를 막 10년 이상을 안 쓰면 다른 채로 못 넘어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배운 게 그거라고 그 선생님들한테 법을 배워서 그게 습이 돼가지고 그것을 탈피해 나가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서예를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역사적으로 또 그런 전통이 쭉 이어져 온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 우리 젊은 우리 후배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정말 휘황찬란하게 아주 여러 다방면으로 서예를 펼쳐나가려고 아주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우린 그게 부러워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이제 자부심을 갖는 거죠. 그래도 5000년을 내려온 서예가 이런 전통을 안 지키면은 맥은 끊어진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나는 그래도 그 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으로 이게 사람 예술이라는 건 자꾸 밖으로 펼쳐나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자꾸 그 안으로 구심점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사람, 이게 본질과 외연인데요. 이게 본체와 작용이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다고요. 여기가 이게 하나의 이거를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켈리도 좋고 무슨 서양화, 회화성 있는 현대 서예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본질이 딱 살아 있을 때 그것이 다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질이 다 무너져가지고 본질을 탁 놓는 순간에 전부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같은 사람도 상당히 필요한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정말 그래서 어떤 그런 역사와 전통이
또 맥을 이어가면서 네, 네, 네. 중요한 정신도 또 계승하게 되고 예, 예, 그런 예.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작품 중에서 특별히 그 내용이나 뭔가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저는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어렸을 때는 되도록 옛날 명문을 쓰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반백, 그러니까 50을 넘기면서 옛날 뭐 좋은 문장 너무너무 많지만은 그거만 쓸 수 있나 싶어서 이제 제가 이제 문장을 짓고 시도 짓고 해서 이제 지금 여기에 아마 3분의 2는 전부 제 글이에요. 선생님 시도 많이 지으셨죠? 아니 뭐 시고 시도 내시고 뭐 시도 문장이고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아예 어차피 칠순전인데 내가 지은 시문을 가지고 소재로서 작품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전통적인 그 선비들은 그 자기가 추사 선생도 자기가 당신이 직접 지은 거만 뭐 이런 거 가지고 작품한 게 많거든요. 또 그런 게 우리는 뭐 꿈도 못 꾸는 거지만은 그런 거 지금의 무슨 그런 작품들이 보물도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적어도 이 소재는 자기가 스스로 지어서 할 수 있는 그게 전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굿이라는 거는 요새는 이제 자음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읊었다라는데 원래 옛날에는 굿이 전에 내가 지은 시라고 굿이라고 썼어요. 네. 새로 지은 시는 신시 이렇게 썼고. 네. 근데 이거는 우리 운명에 관해서 쓴 거기 때문에 무제라고 했어요. 그 옛날에 선비들이 여자에 관한, 그러니까 이성에 관한 거를 쓴다거나 너무 고답적인 아주 무슨 운명을 논한다거나 그럴 때는 무제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생 하초고 그러면 인생은 도대체 어느 곳으로 가는 거지? 그런 거지요. 또 운보는 나방심이요. 그럼 이 보자되게 운명이란 뜻이거든요. 운명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서 찾는 거야? 이런 이제 의문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어째서 인간에 닥쳐오는 일이라는 것은 겨우 다 지난 다음에요. 그게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 모름지기 하늘의 마음을 아는 것이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인생 살다 보면은, 야, 그때 좀 요걸 조금 이렇게 생각했으면 또 달라졌을 텐데, 그게 운명인가 보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무제라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동방에 참 작은 나라잖아요. 극동에. 그러니까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극동의 작은 땅, 참 금수강산 삼천리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좀 무수한 침탈 속에서 이게 일군 역사 반만 년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다른 것도 다 좋은 게 많지만은 이 세상 천지에서 제일 높이 존중받아야 되는 게 한글이라고요, 한글. 그러니까 천하의 제일의 한글을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한글이라고 부른 우리 결의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결의예요. 이제 이런 거를 지어서 쓰는 거예요. 그 여기 뭐라고 썼냐면요.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에 놀라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디 가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놀라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지만 오직 정치라든지 교육은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쓰면서 이런 감상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옛날 선비들이 그렇게 썼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시조 한 수를 지어서 일필이지를 써버렸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거든요. 옛날에 이제 선비들이 많은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마음의 심지가 깊어지고 철학적인 사유가 깊어지고 그럼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깨달음이 나오는 그런 시나 글을 써서 후손들한테 이런 감동을 주는 게 그게 이제 고문학이고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원래 또 철학도 전공하셨지만
그 오랫동안 그 한문학이나 여러 가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오시고 이렇게 글을 쓰시면서 그 필체 하나하나 하시면서 굉장히 어떤 내면에 내재적인 어떤 그런 깊이가 많이 쌓이셨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글로 시로 만들면 그게 바로 나중에 고전보다 더 훌륭한 그런 글이라고 생각이 아이고, 들어요. 뭐 두 어떤 소개 너무 과찬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냥 어떤 면에서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옛날 선비들이 했던 일들을 적어도 답습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지금인데 뭘 옛날이냐라고 하지만은 이 서예는 그런 꾸준한 맥락 속에서 여태까지 꽃피워온 거거든요. 그 여태까지 이게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여튼 지금 그렇게 내려오는데 옛날 분들 같이 그 학문을 통해서 자기의 그 어떤 지적 세계라든지 또는 사고의 세계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침잠이 돼서 거기서 저력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흘러나와야지 그냥 맹탕으로 내가 글씨 쓴다고 그냥 손으로 쓴다고 해서 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예는 우리나라에도 서예가들이 많지만은 이게 이런 게 있어요. 20년 쓰면은 40대에 글씨 못 쓸 사람은 없어요. 20년 정도 쓰면 다 잘 쓴다고. 근데 거기에서 그 한 걸음 더 나가느냐,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학문이에요. 그게 문사철에 대한 기본 소양이거든요. 문학, 사학, 철학을 그래서 통하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뱃속에 흉중에 구학이 생겨야 돼. 있고 흉중에 무슨 성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흉중에 국화가 그려져야 그릴 거 아니에요. 흉중 구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언덕구자에다가 그 구렁학자. 이 구학이 딱 생겨가지고 학문이 받쳐줘야 자신감이 생겨서 붓을 휘둘러대. 옛날 분들이 이렇게 썼으니 나도 이렇게 쓴다라는 그런. 옛날 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글씨를 잘 썼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못하겠다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만분의 1이라도 따라가려고 그래서 글 공부도 하고 또 글씨도 열심히 쓰고 또 그렇게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하나의 작가의 그 철학 이런 것들이 힘을 실어서 네. 그래서 어떤 이런 필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죠. 결국 이게 서예는 우리 옛날에 여초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뭐 해방 1세대 서예가라고 해도 여기 이거 일중 선생님이 이걸 지으셨는데 일중 선생님의 그 계시 동생분이시였는데 그분이 강연을 하시면요 60 잡수고 60 이상 70대셔가지고 그분들이 뭐 3살에 파피를 했으니까 3살부터 붙잡은 분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들 말씀하시자면 글씨는 50년을 써야 비로소 무엇을 안다라고 늘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글씨까지 한 10년이면 쓰는 거지 붓만 흔들리면 글씨인 거지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해보면요 이게 50년 가지고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냈지만은 이런 말이 있어요. 불식일자라고요. 그러니까 한일자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일자. 50년을 쓴 사람, 죽을 때까지 썼는데도 나는 아직도 한일자도 못 써. 이러는 게 서예거든요. 그러니까 한일자를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 한일자 속에 거기에 역사, 인생, 철학 이런 것들이 딱 우주의 기운까지 뭉뚱거려서 들어가야 그게 글씨가 되는 거지. 붓 가지고 휙 해서 선을 냈다고 해서 그게 글씨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모든 예술가들이 생각해 볼 만한 그렇죠. 그런 말씀이에요. 아이가 송구합니다. 우리 선생님 이제 이렇게 거의 평생 동안 나만의 글 찾기 그리고 어떤 이런 서체 탐색전을 계속 지금 4번째 10년 해서 4번째를 이렇게 해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추사체를 남기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그 선주선 선생님께서는 호가 마하시잖아요.
마하체를 남기시는 건가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의 넘을 수 없는 벽일 수도 있고 또 넘어야 되는 또 산이고 그게 추사 선생이라는 분인데 이제 추사 선생님이 우리한테 그 번번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도 저분을 우리가 능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근접 그러니까 차선은 그분이 우리가 서성이 아니죠 성인이 있으면 아성이 있듯이 그럼 그분의 그래도 근처는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글씨를 접해나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최상의 목표는 추사체와 같이 그런 깊은 세계에 높은 경지를 냈듯이 평생 구하는 그 소원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후대 사람이 평가하기를 저 사람도 한 산을 만들었다. 그래서 산을 하나 만드는데요. 아무리 다 만들어도 마지막 한 삼태이기 때문에 그 공패수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공이요 한 삼태이기 때문에 패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 삼태기를 탁 해서 봉우리를 딱 이루면 그게 이제 정말 성산인 건데 서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 한 삼태기를 채워서 이제 독특한 하나의 세기 경지를 열으면은 또 나중에 추사 선생 이후에 또 마하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또 평가해 주는 사람도 있겠지라는 그런 희망과 또 어떤 또 심층에는 또 자부심도 가지고 그 공부할 그 희열이 나는 거죠. 네. 만약에 그런 목표가 없으면은 벌써 옛날 우리 40대부터 남들이 글씨 잘 쓴다고 그래요. 우리는요, 그때는 이제 몰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장안에서 이름이 다 났어요, 우리가. 네. 예? 그 어른들이 선주선이면 이게 우리 서예가들이 모르는 분이 없었을 정도로 그랬지만은 지금 그 이후로 6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렇게 갈구해야 되는 것은 아직도 너무나 요원하고 먼 세계이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 추사 선생님한테 우리가 마음으로 여쭤봐요. 선생님, 지금 다시 태어나서 글씨를 쓰시면서 저한테 나는 그래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듯이 아마 왕이지도 그렇고 추사 선생님도 그렇고 나도 아직 경지로 말하면 팔분응선밖에 못 갔다 그랬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오분응선을 넘어서 지금 한 오분응선은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7부, 8부로 올라가서 어느 정도가 되면 신과 같이 뭐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 8분응선 가면은 참 그래도 한몫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작품에 대해 자기 본인 작품에 대해서 만족스러울 수가 없죠. 항상 네, 그럼요. 항상 네, 부족하고. 쓸 때는 그냥 최선인지 알았는데요. 이렇게 걸어놓고 탁 보면은 이렇게 쭉 중에 한 작품 정도. 이거는 그래도 그냥 내 공이 들어갔고 어느 유한자가 와도 욕하진 않겠다. 그런 작품이 하나 정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스스로 그러니까는 고행의 길을 가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긴 시간 동안에 스스로 고행의 길을 걸어서 서체 탐색전이라는 그런 평생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소감과 앞으로 또 선생님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그렇죠. 듣고 싶네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한테서 무릎 꿇고 11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글씨를 배워서 이제 인사동에 들락날락한 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술사고 그 선지, 화선지 이런 거를 사면서 세월이 참 많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60년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거 옛날에는 그래도 글씨 쓰는 그 보람을 가지고 썼거든요, 어려서. 그리고 큰 선생님들이 그때 많이 계셨어요. 여기에 그 일중 선생님이라든지 무슨 우리 그 월당 선생님은 한학자시고 시암 선생님은 또 우리 재원서로서 또 일가를 이루지만 전부 다 훌륭한 학문과 예도를 갖다 겸비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표상으로 계셨기 때문에
길 걸어가면은 쫓아가서 선생님한테 안녕하셨습니까? 그분 얼굴 보는 자체를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행복으로 생각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세계화 속에 묻히면서 또 우리나라에서 이 한자를 버리면서 이 서예가 점점 낙후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참 이 길을 가야 되나라는 그런 회의도 많이 가졌었죠. 그래서 제가 97년도에 저기 지금 없어졌지만은 덕성여대 자리 운영공미술관에서 45살 때쯤 재훈시할 적에 우리나라에 그때 큰 선생님들이 안 오신 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정말 뭐 칭찬 1세기니까 어른들이 하면 칭찬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거를 90년대를 넘기면서 이제 그런 난관을 맞이하면서 야, 내가 이 글씨 쓸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 가르치는 거 이외에는 거의 손 놓다시피 하고 그때부터 에이 내가 뭐 나도 모르는 거 남들이 어떻게 아냐. 어차피 내가 글씨로 이 세상에 발양을 못할 바에는 그냥 글이나 읽자 그래가지고 15년 동안 서당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시문 공부, 문장 공부, 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15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정년을 맞게 됐어요. 정년을 맞으면서 가만히 인생을 회상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초심이라는 게 있는데 초발심이잖아요. 초심에 내가 그래도 서예가가 돼서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이 서단을 내가 지켜보겠다라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맞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서 이제 시작한 것이 이제 5년, 4년 됐죠? 4년 전에 내 글씨 찾아가기를 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15년 공부하는 보상을 내가 이 기간 동안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요새는 이제 그냥 뭐 이 글씨 쓰는 게 그냥 하나의 습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30대 때 공부하는 거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래서 요새 굉장히 글씨 쓰면서요 희열을 느끼는 때가 많아요. 앞으로 선생님 그런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제 뭐 이런 길을 꾸준히 가야겠죠. 근데 이거는요 무슨 내가 수학을 얻겠다라고 하면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옛말에 이런 게 있거든요. 그저 밭을 갈 뿐이지 수학은 묻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저 끝까지 가는 거지. 그러다 하늘이 복을 주어서 뭐가 계기가 와가지고 그게 운명이 탁 들어맞으면은 뭐가 하나 이루어지는 거고 안 되면은 또 그대로 또 가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불교 신도예요. 불교 신자라서 그 내세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 어떤 확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 내가 공부하다가 다 못 마치고 가면 내가 죽으면 분명히 이 인자가 어떤 사람이 가지고 다시 태어나서 내가 그 마지막 못했던 거를 또 누군가는 채워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끝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갈 뿐인 거지 내가 나중에 무슨 추사 선생만큼 뭐 이런 거를 꿈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오늘 즐겁게 오늘 또 어떤 면에서는 처절하게 그래서 못 가는 소리와 더불어서 그냥 글씨를 그렇게 꾸준히 쓰는 한 해 마지막 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아주 흥미롭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평생 동안 스스로 선택한 유배의 길, 그 길에서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서 많은 그런 생각과 그런 것들이 많으신데 여하튼 앞으로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에 남긴 그런 어떤 필적들 그리고 네. 정신들 이런 것들이 후세에도 그 먹의 향기와 함께 후세들에게 좋은 어떤 영향으로 그리고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어떤 그런 영향력만큼이나 큰 영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후손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년 칠순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내년을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아이고, 진심으로 아이고 뭐 축하드립니다. 예,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 너무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